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인텔이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시간내 거래에서 6%대 급등했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 전망이 각각 12센트와 140억 달러가량으로 시장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지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내 거래에서 1% 이상 밀려났습니다. 유럽에서 그동안 미납했다고 판단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한 데다 중화권에서의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드론과 로봇 에듀테크 기업인 에이럭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입성합니다. 에이럭스의 확정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16,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시각 기업의 주가는 약 30%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1,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첨단 부품 ODM 업체 탐런 토탈 솔루션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18,000원 선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시각 기업의 주가는 약 15%가량 내린 1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 빅테크의 실적 불안에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9%, S&P 500은 1.86%, 나스닥 지수가요 무려 2.76%나 내리게 되면서 전일보다도 더 큰 폭으로 주저앉게 됐는데요. 우선 전날 애프터마켓에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MS의 경우엔 클라우드 성장 둔화 우려에 이날 6%, 또 메타는 실망스러운 일일 사용자 수의 4%가량 내렸고요. 이날 애플과 아마존 또 인텔 역시도 3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했지만 세부 지표가 기업들의 주가 희비를 갈랐습니다. 아마존은 이 시간 외에서 5%대, 인텔은 무려 7% 이상 급등했지만요. 중화권 실적이 아쉬웠던 이 애플, 시간의 거래에서 1%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화장품 섹터가 잇따른 3분기 호실적 소식에 힘입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지 시간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월드 ADC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체 시장 흐름은 어떨지 지금 바로 봐야겠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4% 이상 급락하게 됐던 코스피 시장, 오늘 0.23% 추가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어느새 2,55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대량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의 매도 우위와 더불어서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약 1,0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는 엇갈린 흐름 보여줬었죠. 빨간불을 켰던 코스닥인데요. 오늘은 1.12% 큰 폭으로 주저앉고 있고요. 734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1,298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어제 또다시 이 총 거래대금이 5조 5천억 원가량으로 줄어든 만큼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급 상황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 오늘 11월의 첫 거래일을 정말 아쉬운 흐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화장품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제 국내 뷰티 양대 산맥 중이라고 하나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해줬었죠. 이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277% 증가했고요. 이는 또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50% 이상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약 9% 이상 껑충 뛰어오른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오늘도 역시 장 초반부터 화장품주들 강하게 상승불 뿜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빠졌습니다. 뭐 근데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자,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을 해드리진 않았지만 회원들한테는 이미 점심때 얘기를 했어요. 아침서부터 나스닥 선물이 0.3, 0.4 계속 마이너스였죠. 장 마감에는 마이너스 0.7.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장 끝나고 나서는 마이너스 1%까지 보고 오늘 아침에서 일어나 보니까 미국장이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했었던 뉘앙스는 어제 제가 아침부터 조금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미국장이 흔들릴 것 같다. 그래서 한 많이 빠져야 뭐 2% 정도라 그랬는데 그것보다 좀 더 빠지긴 했는데 다우존스는 1%도 안 빠졌습니다. S&P 500이 한 2% 안쪽이 됐고 이런 흐름들은 자주 있는 일이니까 뭐 크게 염려할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음봉을 하나 떨어졌는데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얘네들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뭐 어제 나스닥 선물이 안 좋길래 기사를 보니까 무슨 뭐 금리 다시 뭐 뭐라고 하던데 재확인인가 다시 재점검 뭐 이상한 얘기 나오던데 뭐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무슨 재점검이에요. 금리 인상은 못할 거고요.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추거나 뭐 그 정도 얘기가 나올까 말까 뭐 늘 있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어쨌든 그 얘기가 어제 저녁 6시, 7시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 기사에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어제 빠졌던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이라고 그러는데 막상 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좋았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판매 호조라 그랬어요. 근데 전망치가 이것도 우려다 해갖고 시간에서 1%, 2% 떨어졌다 그러고요. 어쨌든 역대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뭐 매출은 좋았다고 기사가 나왔고 아마존도 역대 실적 상회. 그리고 애플 얘기했죠. 인텔도 실적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저는 좋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야 이것들. 어쨌든 시간외에서 인텔도 급등.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AMD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3분기 실적은 호실적 내지는 예상치 부합 잘 나왔다. 그런데 4분기는 이만큼 잡아놨는데 이만큼이 아니고 요만큼인 것 같다라는 얘기로 우려감 그러는데 말장난입니다. 실적은 지금 이만큼인데 4분기 이만큼인데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인데 결국은 이만큼 늘어나죠. 점점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높게 잡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지금 실망으로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만큼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걸로 우려감으로 주식을 던지겠죠.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량들 받아 먹으려고 요것들이 입을 다 맞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지금 실적이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다 실적은 다 좋다고 나와 있어요. 실적 다 좋다고 나왔는데 안 좋대. 그러니까 우려감 뭐 이런 건데 우려감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 일이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 내에서 IT 기업들 실적들이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권역에 있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하루 이틀 정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음 주 주초에서 미국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장은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넘어갈 장이 미국장인 거고 자 일본 시장도 뭐 미국장 다시 넘어가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얘네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걱정하면 돼요.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죠. 근데 다행히도 미국 시장 2.7%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오늘 0.3%밖에 안 빠집니다. 1%도 안 빠지죠. 먼저 떨어져서 그래. 먼저 떨어져서.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는데 나스닥이 플러스가 나게 되면 또다시 IT 부품주를 다시 들어가면 될 거고요. 지금은 오늘 보니까 뭐 화장품주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화장품 쪽에 있는 섹터를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떤 종목이죠 보시면 되고 이게 마스크 관련주도 들어갑니다. 마스크 관련주이기도 하고 화장품 섹터이기도 하고 그래도 테마주들은 그래도 장이 폭락이 없으니까 미국 장도 폭락할 생각은 별로 없고 하루 이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럼 우리나라도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는 안 떨어질 거고 그럼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11월의 첫 거래일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오는 미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증시 반등할 수 있을지 그 모멘텀 같이 노려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1:1 투자 상담이나 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죠. 서울경제TV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지금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국제약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국제약품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제약바이오 또는 어떤 이런 전염병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마스크로도 한번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국제약품 오늘따라 이 화장품주들 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화장품주들의 이 흐름에 따라서 국제약품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국제약품의 매수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제약품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마스크 관련주인데 이게 지금 화장품 관련주로 같이 엮여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서 보니까 은행주하고 화장품하고 딱 두 개만 움직여요. 어제 미국장 떨어졌다고 죄다 떨어지는데 그냥 글로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는 아침에 차트를 보니까 삐아라든지 그다음에 마녀공장, 삐아 마녀 사장이 아니고 마녀공장, 그다음에 잘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SCD 생명과학인가요? 이것도 이제 화장품주라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차트들이 지금 다른 화장품주들이 차트 모양들이 다 빠져 있어서 바닥에서 이제 천냥봉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얘기로 이게 이제 다른 애들 떨어질 때에서 잠깐 동안은 강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글로 몰려서. 근데 저는 국제약품이 결국은 화장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 엠폭스로 어쨌든 차트도 좋아요. 바닥 주고 지금 다중바닥형이 지금 수렴형의 바닥에서 모양 만들고 있는데 수급도 최근에 기가배국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종목들 바닥에 있는 걸 들이니까 지금 5%든 6%든 어제 또 수익 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하기 좋은 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약품도 요거는 원래는 마스크로 가야 되는데 오늘 화장품 때문에 미리 좀 움직이는 거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약품 과연 오늘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종목이라서 저도 참 궁금한데요. 매수가 저희 만나보기 전에 이 지난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21일 랩 지노믹스 3,4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22일 KBI 메탈 2,820원, 그리고 23일 우리바이오 3,690원에 만나봤는데 각각 1.4%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24일 시젠 23,550원, 1.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5일 KBI 메탈 2,770원, 3.3%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할게요. 28일 오성 첨단 소재 1,692원, 3.8%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고요. 또 29일 시젠 23,450원, 2%의 상승률, 또 30일 하나마이크론 1,890원에 만나봤는데 5.5%의 상승률, 또 31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 1,770원 선으로 매수가 조정해봤는데 6.7%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이 세 종목이 모두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종목 상황들 살펴보고 왔는데요. 하나마이크론의 약진이 다시 한번 눈에 띄네요. 이 앞으로의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지난 한 주간의 종목들 대응 전략, 이후에 오늘의 국제약품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한 2주, 1주
뭐 계속 시장이 흔들리고 빠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들었던 종목들은 다 수익 달성들이 잘 되고 있죠. 뭐 비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높은 거 안 주고 바닥에 있는 것들 위주로 공략을 시켰더니 장이 폭락이 없잖아요. 갑자기 막 종목들이 막 급락하거나 그런 건 없고 바닥에 있다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뭐 고려아연처럼 뭐 급등하는 거 안 해도 어쨌든 수익이 나니까 지금은 매매의 장입니다. 자,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제 오성 첨단 소재 가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좀 요 오성 첨단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 원래 얘는 급등해야 될 종목이거든요. 급등해야 할 종목인데 저번에 잠깐 여기서 그러니까 어제죠. 잠깐 3.8%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수익 요만큼 달성하고 좀 내려와갖고 이게 조금 별로 이거는 뭐 수익 났다고 해도 이건 수익 났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38%가 올라가야 될 종목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일단 기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인데요. 외국인들 때가 되면 가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어제 그저께 어제 이제 처음으로 한번 조금 매도가 나왔는데 많이 매도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바닥에서 이제 모양 만들고 거래 이제 말라놨으니까 조만간에 양봉 뜨고 거래 실리면 3.8%가 아니고 13%는 기본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38%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이 이게 많이 빠졌죠. 고점 많이 빠졌죠. 원래 자리대로 회복을 하면 몇 프로 올라가는 거냐면 77% 가는 거고 우리는 그것까지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절반만 올라가줘라 라는 마음으로 4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올라가도 땡큐 하는 종목이니까 빨리 바닥치고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뭐 절반을 갖고 있다면 절반을 가져가시면 되고 팔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고 떨어져가고 못 팔았어요. 괜찮습니다. 가져가도 됩니다. 자, 다음은 시젠. 자, 시젠도 모양 만들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갖고 급등한 게 최근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쭉 빠졌다가 갑자기 콱 하고 급등 나오죠. 시젠도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고 있고 아직 날이 그렇게 춥지가 않더라고요. 뭐 저녁에 뭐 21도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 점점 추워지겠죠. 점점 추워지게 되면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 나오면 또 코로나 또 진단키트 관련주 이슈가 또 되면 그때 뭐 수익으로 달성은 뭐 한 방이니까.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이기를 좀 기다리면 됩니다.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움직이고는 있어요. 최근에 제놀루션이라든지 유투바이오 오늘 좀 움직이네요. 나노엔텍, 유투바이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몰려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몰려서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각계전투하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아까 했던 유투바이오 그렇죠? 이렇게 오늘 몇몇 종목들을 움직이는데 아직 이슈가 뭐 그렇게 막 나온 건 아니잖아요. 뭐 새로운 뭐 오미클론 2가 나왔다, 뭐 코로나 7이 나왔다, 뭐 새로운 놈이 나왔는데 뭐 이름이 막 신기하게 갖고 막 이게 지금 뭐 장난 아니다. 걸리면 아주 엄청 아프고 기존의 치료제는 뭐 치료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나오면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기다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되면은 별의별 얘기가 나오니까 세력들은 일단 매집을 해놓고, 그러니까 올해 7월달, 8월달에 엠폭스하고 진단키트가 세력들이 많이 일단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왔는데 지금 조용해요. 뭘 준비하고 있는지는 기다리면 얘네들이 알려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뉴스가 뭔지를 좀 궁금해하지 않아요. 뭐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오긴 나올 거니까. 뭐 폐렴이 되든 독감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얘기가 나오면 움직일 거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얘도 어쨌든 2%대 수익이었었어요.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어제 IT 섹터들이 그 삼성전자가 4분기 내에서, 그러니까 올해 12월 30일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11월 달, 이제 11월 이제 시작이네요. 11월 달, 12월 달 이 두 달 안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마무리해가지고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반도체 장비들이 샥 다 움직였는데, 그리고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 3분기 실적 다 좋았습니다. 떨어진 거는 저도 왜 떨어졌느냐? 제 생각엔 그냥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차익 실현이에요. 근데 떨어질 때 좀 핑계를 대고 싶은데 별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4분기 느낌이 별로인 것 같다. 뭐 그런 거니까 미국의 실적들은 다 좋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적 나쁘다는 기사 내용 한번 봐봐요. 그러면 4분기가 좀 찜찜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3분기는 실적 다 호실적이었다. 예상치 상회다. 예상보다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애플, 인텔,
이런 데 있을 겁니다. 아마존. 자, 그러면 하나마이크론. 그래서 IT주도 우리나라는 억울하게도 올라간 게 없어요. 애플은 거의 뭐 신고가권에 있고 엔비디아 신고가권에 있고 뭐 다 신고가권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압축을 해놨죠. 압축 파일 쫙쫙 완전 그냥 기름기 쫙쫙 빼듯이 압축을 해놔가지고 빠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전에 며칠 전에 이거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추천하고 어제도 추천할 때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3에서 5%는 그냥 수익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다. 뭐 흔들려도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했던 종목인데 정말로 잠깐 움직이니까 그만큼 올라가죠. 근데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제 올라갈 때 팔았다면 또 내려올 때 또 사면 되고 나스닥이 또 플러스 나게 되면 또 움직일 거니까 그때 또 추천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어제 절반 팔았으면 나머지는 더 가져가도 괜찮을 종목이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수익 달성 5.5%, 목요일 날 6.7%. 뭐 적은 수익은 아니에요, 그렇죠? 진모 팀장에서 맨날 박살나고 맨날 깨지는 종목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주는 종목들 다 특징들이 바닥주. 그리고 나스닥이 넘어가니까 IT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 오늘도 뭐 IT 섹터들이 막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국제약품. 국제약품. 자, 국제약품 차트가 이뻐요. 차트가 이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여기가 바닥이에요. 지금 장에서 이게 저점 깨지고 일로 나락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은 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먼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오늘 장도 분위기도 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뭐 쫓아가서 뭐 이렇게 살 필요까지는 없고 아까 방송에서 국제약품 오늘 표적점이다 해서 딱 봤을 때 그냥 가격이 안 들어와도 그냥 본인들이 봤을 때 이쁘네 한번 사볼까 해서 아마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좀 더 비싸게 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수익 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차라리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좀 싸게 사야 돼요. 일단 5,550원. 5,550원 한번 기다려 보시고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저점.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요, 모양을. 그림을 만듭니다. 거래도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거래가 말랐습니다. 그럼 이거 땡겼던 애들이 분명히 이거 또 땡기고 들어 올릴 거거든요. 그럼 올릴 때에서 오늘은 화장품 이슈지만 저는 화장품은 좀 그렇고 화장품보다는 이제 호흡기 질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마스크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관련 이슈가 나오면 여기 기업 내용에도 마스크 관련주란 말이죠. 그래서 마스크 국제약품 여긴 안 나오네요. 마스크 관련주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도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콜록콜록 거리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이제 애매할 거고,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이 한 번 또 움직일 거고, 아마 그걸 위해서 세력들도 저렇게 조용히 가만히 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은 여기 다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고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이니까 오늘 흔들 때 한번 저점 매수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오늘의 표적 종목 국제약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제약품 저희 만나보고 왔고요. 매수가까지 다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이어서 이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올게요. 이렇게 급등 명중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새롭게 시작한 11월 시장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단단하게 점검하고 가셔야죠.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저희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상담 바라겠고요.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의 상담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네요. SK 하이닉스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21만 원에 20% 비중 싣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시고요. 지금 이 시각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파락이 나왔죠. 이 순식간에 61선까지 차트가 밀려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2.5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8만 1,5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어제 이 삼성전자가 제시한 HBM3 청사진이 오히려 SK하이닉스의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결과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여파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미국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빠진 경우니까 그렇게 뭐 크게 하이닉스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은 4분기 때 더 좋아요. 4분기 때 더 좋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를 한다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굶어 죽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빨리 제품들을 더 많이 찍어가지고 돈을 더 벌고 싶은데 HBM 메모리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미 받고는 있는데 더 받아야 되는데 물량이 지금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에서 계속 찍어내려다 뭐 하이닉스도 당장 뭐 공장을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질러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지금 최대치로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생산량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서 4분기는 HBM의 실적들이 더 좋을 거라 하이닉스는 더 좋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 조정받는 건 미국 때문에 그렇죠. 나스닥이 지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얘도 올라갔다가 밀리는 것뿐이고 21만 원에 물려있는 거는 다시 수익 날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도 돼요. 비중 20%면 미국이 뭐 많이 빠져봐야 뭐 2, 3일 정도 빠질 거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많이 빠져봐야 2, 3일 정도 빠지는 사이클이고 크게 장기적으로 하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실적들이 괜찮거든요. 4분기 예상치 하회는 시간 지나면 바뀌어요. 그 얘기들은.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서 조정받으면 이제 슬슬 올라가면 또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서 그 분위기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고 해도 21만 원은 넘어갈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소페타시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받은 종목입니다. 49,5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소페타시스 약 2.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5,600원 선에 거래 중이죠. 이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이소페타시스 며칠 전에 뭐 악재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 유상증자였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이소페타시스 유상증자 급락. 회사 측 공식 입장 사실무근? 뭐예요 이거? 하여튼 며칠 전에 떨어질 때에서 유상증자 얘기 나와가지고 떨어진 걸로 저도 기사를 본 건데 회사에서는 뭐가 맞으면 회사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어제 기사인데요. 자, 이거 내용 보니까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설 거라는 소문, 소문이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근데 주가는 근데 왜 안 올라갑니까? 웃기네. 원래 사실무근이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대량으로 안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급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상하네. 일단 회사 입장을 믿어야죠. 뭐 회사 측에서 아니다라 그러면 뭐 아니겠죠. 뭐 49,500원 한번 가져가 보세요. 만약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사실이라면 이게 떨어지는 게 맞지만 회사에서 그게 아니다라 그러면 반등을 줄 겁니다. 근데 오늘 반등 못 주는 건 미국장이 흔들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이 반등 나오면 회사 입장에서 계속 그 의견을 계속 확고하게 유상증자 안 한다라는 얘기가 확고하다 그러면 다시 양봉 나오고 반등 주면 또 다시 45,000원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K이노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8,85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 2.7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8,25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수가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어제 급등이 나온 것에 비해서 오늘 시장의 힘에 빌려서 다시 한번 되돌림 나오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구축해 볼게요. 자, HK이노엔 얘는 코로나 진단 키트 플러스 엠폭스 관련주. 아마 엠폭스 관련주 이슈가 더 클 거예요. 엠폭스 관련주로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무겁기는 하죠.
1조 4천억짜리 종목이고 좀 무거운데 차트 모습은 좋습니다. 정신 차렸고 우상향 가고 있고 안전해요. 좀 답답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답답하게 움직이는 한미약품, 뭐 녹십자, 뭐 HK 이노엔 다 대형주들인데요. 그 답답함 속에서도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이라 안전하고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 제약주의 하여튼 언젠가는 알테오젠처럼 가겠죠. 더 가져가셔도 돼요. 뭐 시장이 웬만큼 폭락하지 않으면 급락하거나 뭐 밑으로 막 차트를 막 밑으로 내리거나 뭐 이렇게 내려갈 흐름은 아닙니다. 계속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데 개별주들은 급등도 하지만 급락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도 이런 애들은 뭐 급락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급락 안 나오고 계속 우상향으로 천천히 아마 녹십자도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요 흐름인 것 같아요. 물론 얘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상향으로 천천히 올라간 종목이니까 52,000원 돌파할 때까지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이 mRNA 치료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기업이죠. ST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9천 원에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상당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4.39%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95,900원 선까지 떨어지게 됐는데요. 이 순식간에 9만 원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불과 어제였죠. 이 미국 바이오텍과 11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 이유가 없이 강하게 하락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ST팜은 차트대로 그냥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수 단가가 조금 공략하는데 조금 위에 상단에 있다 보니까 좀 조정받을 때 조금 힘든 것뿐. 차트를 딱 보면요. 이렇게 이전에 과거 이렇게 잘 올라가고 2년 동안 빠졌고 올해는 이제 우상향하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전략을 잡을 때 지금 움직이는 트렌드가 이거잖아요. 그럼 요 밑에 방향으로 내려올 때에서 한번 사보자라는 전략으로 여기서 싸게 공략하면 참 좋고 지금 10만 9천 원이면 딱 애매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에선 수익이 조금 나고 어떨 때는 지금처럼 손실이 나고 그래도 잘한 것은 12만 원, 뭐 꼭대기에서 안 산 거는 잘한 건데 좀 애매해요, 가격대가. 어쨌든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그 가격을 또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눌림목이 있는 중이고 조정.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또 상승하고 또 조정받고 왜 그렇게 움직여서 조정 올라가고 조정 올라가고 조정 올라가고 또 조정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11만 원서부터 12만 원 사이에 한번 파는 자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콜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69,200원 또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를 보자 하니까 이번 주에 좀 진입하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화장품주들 이 실적 잔치가 단 하루 만에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3%가량 강하게 밀려나면서 68,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제의 상승분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 한국콜마 참 안타까우실 텐데요. 지금 바로 SOS 전략 들어볼게요. 자, 그래도 강한 종목으로 잘 들어가신 겁니다. 차트 볼게요. 우상향을 하고 있고 차트도 추세를 지지해주고 있죠.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물린 건 개인들이 아니에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우상향 역시 이렇게 강한 흐름에서 있는 종목은 좀 위에서 샀다 물렸다고 했을 때에서 손실이 막 확대돼서 막 난리가 나는 게 아니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면서 복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더 싸게 사는 게 좋긴 하죠. 이왕이면.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어떻게 싸게 살 건가의 전략인데 뭐 69,000원도 무리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좀 아쉽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내려와도 6만 원 쪽으로 내려와도 다시 정신 차리고 7만 원, 7만 5천 원으로 올라갈 그 추세의 흐름이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이어지는 박스권의 흐름은 이겁니다. 요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은 6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거기는 추가 매수 자리고요. 지금 자리도 이 눌림목이거든요. 상승하고 눌림목. 그러니까 여기서 눌림목을 마무리할 거냐, 절반에서 마무리할 거냐, 원래 자리까지 내려왔다 할 거냐, 박스권으로 할 거냐. 이건 뭐 세력들이 어떻게 할 건지 자기들 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이라서
일단 매수한 지금 가격도 나쁜 가격은 아니었다. 근데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만 인정을 하고 어쨌든 수익이 나면 75,000원, 뭐 8만 원 사이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원익 QNC 오랜만에 또 나와줬습니다. 24,900원 또 36%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2.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3,450원 선에 거래 중인 원익 QNC. 앞으로의 11월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원익 QNC 이게 이제 IT 부품주 오늘 원익 홀딩스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서 그 원익 그룹주가 움직일까? 이거 봐요. 상한가 같죠? 지주사거든요. 원익 홀딩스가. 그 원익 IPS, 원익 QNC 이런 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원익 머틸즈도 그렇고 꼼짝도 안 해요. 옛날 같았으면 움직였을 텐데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 원래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겠죠 뭐. 24,900원 많이 그렇게 크게 물리지도 않았네요. 갖고 있으세요. 원래는 가야 돼요. 원래는 과거에서는 그랬습니다. 원익홀딩스가 상한가 갔으면 얘네들도 못해도 7%, 8% 잘 갔으면 20%씩 다들 올라갔어야 되는데 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셨다가 수익 나면 너무 빨리 팔지 말고요. 한 26,000원 왔을 때 다시 상담 받으시기를. 왜냐하면 이거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6,000원도. 그래서 26,000원까지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G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2,073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LG 0.2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7만 5,5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단가도 다소 있으신 편이고요.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LG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설계해 볼게요. LG 지주사죠. LG, GS 뭐 이런 이제 다 지주사들입니다. 지주사들. 차트가 조금 별로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러니까 얘네들도 힘을 그렇게.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가 힘이 없어요. 근데 위험하진 않아요. 힘이 없다는 거는 이걸 거꾸로 놓으면 힘을 좀 나는 모습인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거래도 안 실리고 10만 원 여기네요. 여기 앞에 산을 넘어가야 여기가 나오는데 이건 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LG전자가 폭등을 하든가 아니면 LG화학이 폭등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LG화학도 LG전자도 폭등하지도 않고 LG디스플레이도 폭등 안 한 지 한 4, 5년 됐죠. 그러니까 지금 LG그룹주들이 죄다 지금 이러니까 그리고 LG 쪽에 제 친척 동생이 조카군요. 조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대요. 조카가 거기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다 비슷해요. 지금 인원 감축하고 지금 뭐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도 그걸 반영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뭐 맨날 안 좋겠어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일단 85,000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모트렉스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13,600원에 10%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약 1.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9,950원 선, 이 만원 선이 붕괴가 된 모습인데요. 모트렉스의 차트 역시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설계해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모트렉스. 이 정도 여기 빠졌으면 이제 반등을 줘야 됩니다. 이거 저점 깨지면 이제 밑에 쉽게는 안 깨질 건데 만약에 깨지면 이 세력들이 아주 독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흐름으로 계속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손절도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깨질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깨지면 참 골 때리는 주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깨져야 돼요. 안 깨질 것 같으니까 얘기를 일단 그렇게 합니다. 여기 저점, 2년 동안 만들었던 저점하고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이거 깨지면 세력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라 이거를 여기까지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토막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9,000원에서 5,000원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세력들의 생각이 그런지 안 그런지만 체크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주가 관리를 지금 잘 해주고 있으니까 최근에도 안 박살나잖아요. 지수도 박살난 느낌 아니고. 그럼 여기서 돌려야 돼요. 돌리고 올라가면 살아납니다. 그럼 13,000원, 14,000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네요. 지금 패턴이 2개월 올라갔으니까 최소한 한 달은 기다려야 되고 올라가는 것도 한 달, 복구되는 거 한 달, 석 달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안에 저점 안 깨지면 13,000원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 3개월만 참아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세스바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겐 또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죠. 6,140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0.33% 약하게나마 상승불 켜주면서 현재 6,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요. 11월부터 이 본격적인 독감 유행 시즌이 시작이 되죠. 이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강하게 올라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품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전문가님 어떻게 설계해 주실까요? 자, 엑세스바이오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죠. 잠깐 올라갈 때 수익 달성돼서 판 사람들은 아이고 기분 좋아라. 나는 팔았는데 더 떨어졌네. 나는 팔았지롱. 후회할 겁니다. 이거 급등할 거예요. 왜냐? 지금 휴마시스도 그러다 갑자기 급등했는데 물론 다른 이슈로 움직였지만 휴마시스도 엠폭스 진단키트 관련주였어요. 엑세스바이오도 똑같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휴마시스가 최근에 뭐로 움직였지? 하여튼 엠폭스 얘기는 아니었어요. 뭐 광물인가? 뭐 하여튼 광물 얘기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무슨 리튬 광물인가? 그러니까 생뚱맞죠, 그렇죠? 뭐 광상 하여튼 기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로 움직였는데 어쨌든 뭐 저는 뉴스는 뭐 그렇게 뭐 중요치 않아요. 거래가 실렸고 이렇게 생긴 패턴들이 뭔가 이슈를 달면 저 세력들이 뛰어 올립니다. 근데 저는 휴마시스를 무슨 광물 이런 거 말고요. 엠폭스나 진단키트나 폐렴이나 아니면 뭐 독감이나 아니면 뭐 유전자 진단이나 아니면 치매나 하여튼 제약주들이 뭔가 붐을 일으켜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물론 얘는 치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엠폭스나 이런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분명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한번 움직였고요. 얘도 바닥에서 지금 한 40% 올라온 거예요. 근데 조정받고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듯이 엑세스바이오도 여기서 이렇게 40%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잘 갖고 있었어요. 매수 가격도 지금 높지도 않고 잘 사셨네요. 잘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졌고 뭐 어디까지 떨어져요?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올 겨울에는 이거 한번 거래 들어왔잖아요. 7월달, 8월달 한번 거래 들고 한번 들어왔던 애들이 올 겨울에 날씨 추워지고 또 감기 환자도 늘어나고 그러면 한번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10% 올라갈 건지 100% 올라갈 건지 50% 올라갈 건지는 세력들 마음인데 크게 갈 수 있다고 보이니까 잘 갖고 있으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파스 들어와 있는데요. 22,250원 그리고 10%의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4.2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6,660원 선에 거래 중인 라파스. 오늘도 비만 치료제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단독적으로 조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 차트가 계속해서 이 선 부근으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듯한 모습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미 5일선 밑으로 추락한 라파스. 앞으로의 잠깐 흔들림일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지금 비만 치료제가 최근까지 잘 움직이다 한 일주일 동안 힘을 잃고 지금 조정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조정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자, 앞에 강하게 거래 실리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저점까지 내려왔죠. 그럼 이제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늘 블루엠텍하고 샤페론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마이너스 구간이라서 얘도 힘을 내기는 좀 그래요. 그냥 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저점이 깨지면 한 단계 더 내려올 수 있지만 샤페론이나 저 대봉에레스나 블루엠텍이나 저것들이 잘 안 내려오고 또 조정받으면 또 급등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크게는 안 내려올지는 있는데 일단 22,500원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여기서 고가에서 공략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여기서도 공략할 수 있었고 아니면 기다리면 이렇게 저점 만들어 놓는 여기서 물렸으면 한 단계 더 떨어져도 반등 주면 그 자리는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넘어가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이 엄청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불리한 자리긴 한데 넘어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으로는 돌릴 수는 있겠다. 비만 치료제가 이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주사 치료제에서 알약으로 먹는 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붙이는 게 나올 거고 점점 얘네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뭐 췌장염, 뭐 부작용 이슈도
뭐 그것도 뭐 잡는 약이 나오겠죠. 기술 개발로 인해서 부작용도 줄이고 효과는 늘리는 뭐 그런 약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살을 빼고 싶지 않아요. 건강하게, 이쁘게 혹은 더 젊어지는 뭐 그런 이제 건강으로서의 살을 빼고 싶은 사람, 욕구가 사람마다 다 있기 때문에 돈이 됩니다. 돈이 되니까 제약회사들도 모든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췌장염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안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완된 그 세마글루타이드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그 비슷한 성분들의 여러 가지 이름 찾아보면 나와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테스트 중에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위고비가 지난번에 테스트해가지고 발표한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는데 안 나오니까 뭐 별로 안 좋았나 보지. 어쨌든 계속 그런 물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모나리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런지 이 마스크 관련주들도 상당히 상담이 많이 들어오네요. 3,81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0.2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92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수익 구간이시긴 하지만요. 다소 주가 흐름이 좀 아쉽다 싶으실 텐데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능할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3,810원이면은 언제 사셨나? 어제 사셨나? 오늘 사셨나?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저항대 지금 걸리는 자리인데, 오늘 어제 사셨다면은 이게 넘어갈 것 같아서 이제 돌파 매수를 한번 노려보겠다. 돌파도 안 됐지만 조금 무리한 경험 좀 아니 그러니까 어제 살 거면은 그저께 여기서 샀어요. 천냥봉 나올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저항 걸리고 떨어지면. 근데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느낌이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급하지 않았나. 일단 이 저항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좀 없습니다. 비중 20%. 불안하면 3분의 1만 줄여보세요. 근데 저라면 여기서 안 붙을 것 같아요. 내려와라 노래 부른 다음에 내려오면 오케이 하고 밑에서 사고 그게 지금은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여기도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공략하니까 2개월 뒤에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가격이 높으니까 만약에 이게 어제 오늘 산 게 아니라면 어제 오늘 산 거라면 한 3분의 1만 줄이고요. 지난번에 한 8월 달에서 공략을 했었던 거라면 지금 이제 수익으로 바뀐 거잖아요. 절반 이상 팔아야 됩니다. 또 고생하면 못 버텨요. 이렇게 전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BL 바이오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42,450원 그리고 45%의 비중 말씀 주셨고요. 지금 시각 4.67%가량 강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35,75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분 사신 가격대가 최근의 고점이에요. 무리해서 샀죠. 역사적인 거의 고점을 칠 때 사셨네. 일단 좋게 얘기하자면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라 다시 신고가 가면서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큰 수익이 안 나잖아요. 본전치기만 하다 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종목은 최대한 기다리고 안 주고 넘어가면 딴 거 사면 되는 거지만 굳이 쫓아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럼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지금서부터 물려가지고 3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분할 매수하겠다 그러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는 강하고 좋은데 매수한 가격대 전략 자체가 조금 높기 때문에 약간 불나방 스타일, 수익은 나지만 큰 수익이 안 나는 스타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만 잘 참고를 해서 추가 매수할 근데 45%가 되니까 추가 매수도 안 되겠네. 수익이 나면요. 근데 기다리세요. 또 더 떨어졌다가 지지하고 다시 반등 주면 시간이 좀 걸려도 신고가 갔던 애들은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면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또 떨어지면 단가를 좀 더 낮추는 그런 전략 취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뭐 어제 미국장 떨어져가지고 종목들이 흔들리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위험은 안 보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증시 조정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 국내 증시. 지금까지의 흐름이 이 낙폭이 하반기 가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종목에 관심 가지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국제약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